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다시 박스권에 갇혀가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오늘 종일 하락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낙폭이 1%대까지 커졌다가 지금 오후 들어서 다시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과 하락 또 상승을 반복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일단 어제 급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좀 답답한 흐름이 오늘도 이어가고요. 결국 어제의 상승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했다라는 부분이 다시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쪽은 전기전자 업종이나 운송장비 업종, 시총 상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종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화학 업종들도 하락합니다. 코스닥은 종목별 개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섹터별 이동이 지금 활발하다.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말이 쉽지 이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수급 동향을 좀 점검해 볼 거고요. 거래소 대비 강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조정이 펼쳐지고 있는 일부에서 조정이 펼쳐지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안에 12조 6천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는 2020년 이후로 예정됐던 13개 민자 사업을 올해로 앞당겨 착공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기 착공 대상은 평택부터 익산 간 고속도로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13개 사업이고 4조 9천억 원 규모의 다른 11개 사업 역시 올해 착공은 못하더라도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합의를 위한 마지막 주간에 와 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 수준의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신한카드와의 수수료율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수수료율 인상 수준은 현대차가 제시한 조정안인 1.89%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남은 삼성카드, 롯데카드와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단체들은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는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입법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50명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탄력근로제를 1년 가까이 활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동안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시 흐름 바로 살펴봅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낙폭이 지금 0.7%대까지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축소하다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142포인트대까지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중에 지금 2134포인트대까지 뚝 부러졌었습니다. 그리고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140포인트대는 회복을 했는데 그 위로는 다시 올라가질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사주긴 하는데 미미합니다. 112억 원에 그치고 있고요. 개인이 하락장에서 1,573억 원 다시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1,741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전 주체가 팔고요. 특히나 연기금이 오늘 640억 원을 쏟아내면서 시장 누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안 빠지는 종목이 없습니다. 5종목 모두 빠지고요. 셀트리온도 상승 흐름이 지금 멈춰지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부터 네이버까지도 지금 포스코 한 종목 제외하면 모두 빠지고 있고요. 일단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이 특히나 수급 부분이 계속 요란하게 움직이는 게 내일 일단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금 포지션 잡느라고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이 좀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종목들도 지금 가파르게 하루하루 움직임이 좀 다른 모습인데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빠집니다. 하지만 LG생활건강과 신한지주는 올라가고요. 특히나 LG생건이 지금 2%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752포인트대입니다. 낙폭 2포인트 정도고요. 0.3% 안팎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볼까요? 758부터 750까지 빠집니다. 일단은 상승과 하락
상승을 지금 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전 시간대 1시 40분 정도 때까지만 해도 다시 빨간불이 보였었는데 그래프 보시면 쭉 밑으로 다시 지금 지수가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과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팝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포지션이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주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358억 원 순매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ENM, 신라젠, 포스코캠텍 빠지는데 특히나 신라젠이 지금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7.59%나 빠지면서 바이로메드 시총 3위를 내주는 모습입니다. 신라젠 시총 2위에서 지금 4위까지 내려왔네요. CJENM이 시총 2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주가가 다시 신고가네요. 31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조정이 좀 나오네요. 2%대의 조정이 나왔고요. 메디톡스 어제 급등 이후에 잠시 쉬어가고 코오롱 티슈진과 펄어비스도 좀 쉬어갑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도 소폭이지만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셀트리온 제약부터 파라다이스까지 파라다이스 한 종목 제외한 모두 빠지고요. 오늘 중국향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화장품, 카지노, 면세점 섹터들 그래도 선방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31원 50전에 거래가 되면서 달러 강세가 3거래일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 2월 외국인이 끌어올려주고 3월에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엔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시장이 출렁입니다. 특히 선물옵션 동시반기를 앞두고 오늘은 현물보다 선물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시장이 출렁이는데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히 다른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뚜렷하고요. 3월달 들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기관, 연기금 모두 매도세가 같이 이어지는 흐름들 쪽에서 코스닥은 의외로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과 연기금 모두 다 같이 매수를 하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지수는 당분간 좀 어렵겠다. 그렇지만 빈틈을 종목에서 기회를 찾겠다라는 기조가 완연하게 드러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가장 많이 3월달 들어서 매도한 쪽은 코스피 쪽의 IT 관련된 반도체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 5개를 꼽으라 하게 되면은 그 중에 4개가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코스닥의 중심 두 축을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주와 함께 어떤 종목의 기회가 좀 더 열려 있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관망을 하거나 매도를 할까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무엇보다 환율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어지는 달러와 강세, 물론 이제 달러와의 어떤 수요가 몰린다는 것보다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 유로화가 약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도 약세가 이어가는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어떤 관망의 모습이 뚜렷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그러면 실마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유로화가 상승 반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번 주에 이어지고 있는 브렉시트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이 적어도 브렉시트가 일정이 연기가 되는 쪽까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안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환율에 대한 변화 기조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커진 부분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여파도 외국인들 심리에도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지표 쪽에서 수출이 부진하다 보니까 3개월째 지속적으로 안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수출 주도형 국가 쪽의 대표적인 지표가 악화됐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설비 투자 관련된 추이를 보게 되면 1월달 설비 투자 지수가 전월 14.9% 감소에 비해서 16.6% 감소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자신감이 좀 떨어졌다는 관점 쪽에서 적어도 어떤 글로벌 지표가 개선되고 특히 대표적인
중국의 지표가 개선되는 부분들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은 조금 더 관망세가 이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철저하게 종목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떤 테마가 딱 나면 우르르 그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는 기현상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데 동갈대가 없다는 얘기겠죠.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앵커님의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지금 돈은 있는데 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오늘만 보자.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테마 쪽으로 한번 사보자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숲을 좀 봐야겠죠. 무조건 종목만 보고 대응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큰 그림상으로 봤었을 때 한 2230은 중요 저항권 때문에 밀렸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 쪽에서 또 중기적인 뚜렷한 지지권은 2130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도 그렇지만 그저께도 이 정도를 지지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움직이게 되면은 반등의 기조는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에 대한 변화든 좀 정체가 된 채 종목 중심의 기호가 계속 살려지는 시장이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떤 순환매나 어떤 종목 중심의 장세 대응하는 건 맞는데 하지만 일단 지금 분위기를 봤었을 때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나오는 뚜렷한 추세적인 흐름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중에서 중요한 지지권이 2130선이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보수적인 전략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종목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좀 많이 줄여서 시장의 분위기도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큰 그림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시장이 어떤 모멘텀 플레이로 좀 추세가 강해서 모멘텀 플레이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순환매를 이용하자는 관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관련된 테마가 강하게 되면은 갖고 있던 종목들 줄였다가 다시 한번 좀 소외된 섹터 쪽으로 약간 들어가서 자리 지키기를 하는 전략, 어떤 그런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종목 장세라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실적 대비해서 비싼 종목들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저성장 기조 쪽에서 실적이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쪽으로 압축해서 계속 어떤 시장에 대응하는 게 그래도 종목을 보유하는 힘이 될 수 있다. 한 관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1, 2월 이후에 조정이 나올 것은 예측이 됐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깊어졌기도 하고 또 길어졌기도 한 것 같아요. 어제 반등이 짧게 나오고 또 다시 박스권인 것 같은데 이거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제 거의 중간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 상승폭 38% 그리고 50% 조정 이쪽 구간 진입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월 4일 저점 1984포인트에서 2월 25일에 고점 2241포인트에 38% 조정을 보이면 2143포인트가 나오고요. 지금 딱 그 지수네요. 그리고서 최근에 좀 더 내렸었죠. 50% 조정을 받으면 2113포인트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지수대를 오늘 같은 경우 이제 38% 조정이 왔었고 요전에는 거의 50% 조정까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50% 조정 비율까지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바닥 다지는 과정이 진행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추가 조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겁낼 그럴 상황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기회를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은 좀 자료들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급등락이 자꾸 반복이 되느냐 이걸 따져봤을 때는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를 분석해봤을 때 211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는 매물대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매물대가 적으니까 올라갈 때도 쉽지만 빠질 때도 지지하는 그런 매물대가 없다라는 점에서 급등락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2240포인트 이상의 매물 소화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래서 한번 따져보니까요. 2100포인트 매물 소화 기간이 제가 한 2달 넘게 걸렸다 이렇게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예 이 봉을 세가지고 거래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46일 정도 거래일수로요.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1월 31일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이제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거래일수가 이제 26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면 거래일수로 아직도 한 20일 정도 남아있죠. 더군다나 2240포인트 쪽 위에 쪽은 매물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호재성 재료가 나타나서 거래량이 확 증가를 하면 얘기가 틀려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현상 상황 하에서 연장이 된다라고 보면은 4월 말이나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까지 구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래일수가 한 이틀 정도 더하면은 3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까지 구간이 조정 기간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 그리고 급등락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3월 말에 FOMC 회의가 걸려 있죠. 그리고 또 브렉시트 이슈도 걸려 있고 하니까 이런 이벤트를 지나는 그런 일정과도 또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가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우리가 좀 조정 마무리 정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기간상으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OECD 경기 선행지수 계속 3월에 지금 일정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어제 그 자료가 나왔죠. 근데 2019년 1월 기준으로 이제 뽑은 겁니다. OECD에서 경기 선행지수 우리나라께 드디어 상승 반전했습니다. 0.01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가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전달보다 조금 나아졌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난달에 경기가 이제 중국 쪽에서 반전이 이루어진 걸로 나타났었는데 이쪽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보면은 그 전달 거를 그 다음 달에 가서 수치를 좀 약간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걸 보니까 지난 1월이 아직도 경기가 반전이 좀 미뤄지고 있고 침체해서 계속 전달하고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OECD 회원국 다른 국가들을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만 좋아졌다라고 좋아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재료 가치가 반감이 됐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3월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 변화 요인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경기하고 기업 실적의 저점을 형성하는가, 그러니까 확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저점을 형성하는가 그 가능성을 주목하자고 했는데 일단 경기가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시그널 하나는 찾았다는 것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미국, 중국 시장을 우리가 뭐 바로미터로 보고 합니다. 근데 미국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중국 내릴 때 같이 내리는데 오를 때 못 올라요. 결국에는 뭐 시장이 모멘텀도 없고 약하다 이런 건데 뭐 매번 그래 왔습니다만 이번엔 조금 더 지루한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좀 열 위에 놓여 있는 거는 이해를 해도 중국보다도 이제 처지니까 좀 짜증이 많이 심해지죠. 그런데 조금만 또 좀 기다려보자.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쪽 먼저 살펴보면은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고점, 그러니까 3월 4일에 고점을 기록했는데 거기까지 다시 올라와 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2200을 훌 넘어가 있어야지 지금 미국을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2140포인트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선진시장 쪽이 상대적인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 요인과 맞물려서 우리가 좀 배경 요인을 살펴보면은 브렉시트 이슈가 진행 중이고 어제도 또 뭐 부결되고 하는 그런 얘기 또 나왔지 않습니까? 해서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완급이 조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쪽이 좀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브렉시트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이 되고 있지만 한 가지 추가적인 요인이었었던 미 국채 입찰이 이제 13일 오늘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부담은 이제 FOMC 회의 때까지 이번 달 월 말까지는 일단락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브렉시트 이슈만 약간 좀 조용해지면은 이제 달러 강세 흐름도 좀 반전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쪽에서 보면은 다우 같은 경우가 상대적인 약세를 최근에 보였었는데 이 보잉 쪽에서 사고가 나서 그랬죠. 그래서 보잉이 급락하면서 다우 쪽을 좀 약세를 상대적으로 보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보잉이 미국 시장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좋게 표현할 수는 없어서 말을 좀 조심해야 될 표현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보잉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446불을 고점으로 해서 무려 15%나 빠졌습니다. 어제 종가가 375불까지 빠졌습니다. 해서 다우지수의 비중을 11% 차지하는 기업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다우지수를 얼마나 빼버렸나 보잉이 최근에 빼버린 그 포인트를 계산해 보면 1.7% 한 444포인트 빠지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잉이 없었다고 한다면 26,000대까지 또 재진입을 해서 고가 부담이 많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잉이 좀 빠지면서 상대적 부담이 덜어지고 지수상으로요. 그래서 여타 다른 업종 쪽으로 상승의 기회가 넘어갔다. 이것이 또 선주시장의 강세가 지속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 보잉도 하나 일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좀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중국하고 우리 산업 구도가 제로성 관계가 됐다 하는 얘기 시장에서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으로 해서 어떤 뭐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가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중국이 좋아지면 한국이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조선이 그렇고 향후에 이제 반도체가 위태위태한 것이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 쪽에서 좋아진다 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것에서 한계성이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MSCI 중국 A주 편입 기대감. 이것 때문에 수급 부담이 있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하는 점이 우리가 3월에 아까 말씀드린 경기 선행지수 변화 요인 중에 하나 좀 기대할 만한 요인이었죠. 근데 중국 쪽에서는 이런 정책 차별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것이 좀 약하죠, 상대적으로요. 해서 이쪽이 과연 긍정적으로 우리까지 미치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는 것을 가늠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중국에 긍정적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유럽 쪽에서도 유로존 쪽에서도 기대하듯이 글로벌 경기로 확산이 되는 그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쪽으로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화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결국 지금은 좀 악재성 요인들로 환경 요인들이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간 조정을 거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노출된 악재성 재료가 기회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악재성 재료가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 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나 중국과 지속적으로 디커플링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노출된 재료들이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타이밍도 조만간 올 수 있다라고 위기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같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 뭐 늘상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더 조금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코스닥 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왜 코스닥이 더 강세를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좀 주 포인트입니다. 이 얘기가요. 해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 서로 상대 수익률을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6년 이후로 스케일을 잡아봤는데 그 이유는 2017년 초에 이 박스피를 탈피하면서 나타났었던 그 수익률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해서 표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붉은색 그래프가 코스피 수익률이고요. 2016년 1월 1일부터 누적 수익률로요. 그리고서 푸른색 그래프가 코스닥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들어서면서부터는 대형주가 좀 급등을 하면서 박스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이격이 확 벌어지죠. 코스닥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격이 벌어지면은 언젠가는 다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10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2017년 10월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이격을 많이 다 줄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동행을 하고 다시 또 이격이 벌어졌다가 작년 말 정도에 좀 벌어졌다가 올해 초에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 3월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누적 수익률로 코스닥이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점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처럼 코스피가 떨어지면 코스닥도 같이 떨어질 것인가? 근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이 단기 재료나 일정상의 모멘텀,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무슨 학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단기 재료하고 더불어서 관련된 일정 그리고 정부 정책 효과까지도 코스닥 쪽이 반영되기가 쉽다라는 점. 그리고요. 성장주와 가치주는 항상 시장에서 논란이 되죠. 근데 코스닥 쪽이 성장성이 좀 강조되는 기업이 좀 상대적으로 많고 최근의 재료는 그러한 성장성이 부각되는 시장에서 그러한 기업들이 좀 선호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경기 흐름과도 좀 벗어날 수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수출 경기 계속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그 반작용으로 내수 업종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내수 경기가 좋다 이렇게 표현되면은 별로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지만 내수 경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수 업종 속에서 상대적으로 강세 요인이 발생되는 업종과 기업이 있다. 이 정도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 경기 흐름하고 연관을 진다면은 금리가 안정이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 한 번 한 다음에 이제는 거의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최소한 동결도 계속할 것 같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중소형 기업에 상대적으로 이 자본을 조달할 때 좀 불리한 그런 여건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것이 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그것이 2017년 후반에 코스닥 쪽이 앞서 보셨던 그 그래프에서 좀 급등을 보였었던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배경 요인이 향후에 바뀔 것인가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크게 바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해서 최근 60일 신고가 종목들 찾아보면은 수출 기업이 거의 전멸입니다. 내수 기업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실적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 배경 요인들 중에 실적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실적 시즌이 바로 코앞인데 이러한 점이 부각될 가능성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종목 피킹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종목별 대응하는 그 포인트들이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종목별 정세가 워낙 강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동시만기일 내일 이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인덱스상으로 지금 60일 이평선 근처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게 만기일이 3달에 한 번씩이면 거래일수 60일에 한 번씩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했었던 그런 과열권의 부담이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무슨 파생 상품의 포지셔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손익 이해관계가 좀 여러 관계로 맞물릴 텐데 그 균형이 되는 것이 60일 이평선 부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최근에 내린 것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만기 효과는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내일 어떤 추가적인 하락은 진짜 기회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본격적으로 내일 이후에 어닝 시즌에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인덱스가 저점까지 많이 내려왔다는 점에서 인덱스 저점 형성을 좀 대비한 그런 인덱스 포트폴리오 일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수주가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개별 종목 이렇게 두 부류로 믹스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60일 신고가 종목 지난주에는 제가 타이밍을 좀 강조를 했었죠. 조정시에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시장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폭하고 기간을 계산해가지고 접근하였듯이 이제부터 60일 신고가 종목들은 그 이후에 조정을 얼마나 보였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걸 가늠하면 이제부터는 종목 피킹에 좀 더 세심한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을 앞두고 인덱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업종이 좋을지까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내 일장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뒤 2부에는 시장의 종목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알찬 시간 2부에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